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TV 부가티의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건물 투자 비법 5편 외장 마감 파사드 앤 레이어입니다. 건물의 외관 하면 사실 사람의 첫인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건물들 중에서 그 건물만의 개성이 없다면 크게 기억되지 어렵겠죠. 사실 건물의 외부 마감, 외장은 개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수와 단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외장은 디자인이야 라고 하시는데 이 기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건물은 사실 비와 찬바람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해주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건물의 외장재별 구성이 중요하기 전에 공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자고 합니다. 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과 같은 거주가 필요한 공간에서의 외장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업용 시설인 상가와 같은 공간에서의 외장재가 다를 겁니다. 사실 거주의 공간에는 뭐가 중요하죠? 단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수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상가의 공간에서는 방수와 단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망, 그리고 전망, 그리고 전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돼야 될 것이겠죠. 그리고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외장재별로 한번 특징을 들어가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노출 콘크리트 혹은 콘크리트에 도장을 한 경우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는 사실 일본의 안도 타다오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석재, 벽돌과 함께 되게 역사가 깊은 외장 마감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콘크리트의 방수 처리 정도만 하고 마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별도의 외장재 시공이나 혹은 공사비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칼라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많이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노출 콘크리트의 어떤 전망이 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출 콘크리트 외장에서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될 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줄눈 같은 것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 있어서 거푸집이라고 일종의 합판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틀을 만드는데요. 이 합판의 크기가 정해지다 보니까 너무 무한정 커질 수 없는 합판의 크기에 맞춰서 각 요 정도의 사이즈로 거푸집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푸집과 거푸집을 맞대게 잇는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가 새지 않도록 쫄대라는 것을 대게 되는데 이 쫄대를 제거하고 남은 자리가 이렇게 꼭 줄눈처럼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줄눈을 일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겠죠.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는 숙련된 작업자에 의해서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 줄눈이 삐뚤빼뚤하다든지 혹은 여기에 끊어진 물결 무늬 같은 색이 다른 그런 마감재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를 검토하실 때는 숙련된 작업자에 의한 시공을 꼭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점인데요. 이 점이 위치가 뭘까요?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관통하는 타이볼트를 넣었던 자리고요. 이 타이볼트를 제거하면서 이 콘크리트의 귀퉁이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PVC로 콘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거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낼 때 기계를 놓고 이쪽에다 대고 이렇게 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또 밀실하게 채워 넣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냥 잘라버리기도 하는데 노출 콘크리트 있어서 요 점들이 균일하게 시공되지 않으면 되게 보기 싫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관리하는 그런 시공 관리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출 콘크리트 말고 최근에는 이렇게 콘크리트 면에다가 미장 혹은 특수 도장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해서 색상을 입히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적인 부분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요. 콘크리트면 자체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페인트 도장을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도장에 페인트를 하다 보면 이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장점이 많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콘크리트의 노출 도장 말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마감재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조적과 벽돌인데요. 조적 즉 벽돌인데 이 조적은 사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데는 그 장점이 있는데요. 조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거 어떤 건물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입니다. 지은 지 한 몇 년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옆에 많이 일상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건물이고요. 사실 이 조적은 인건비가 자재비보다 저렴했던 시절에 많이 시공을 하고 손쉽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행을 받고 꾸준히 스터디셀러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조적을 단순히 그냥 적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칠하거나 혹은 흑색 벽돌을 섞어서 쓰는 등 다양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적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런 부재를 섞어서 건물의 어떤 장점도 부각시키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해결하는 그런 디자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사실 조적하면 이 건물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자연스러운 곡면 처리입니다. 사실 콘크리트에도 곡면 처리는 가능한데요. 콘크리트의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곡면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매우 난이도가 쉽지 않고요. 이렇게 매끈한 면을 만들어내기는 그런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함의 반면에 조적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꾸준히 쌓아 올라가면서 선을 맞추고 그 선을 맞추기 위해서 실과 합판 정도만 가지고 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작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적 건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 곡면을 자유롭게 만들면서 조적 건물의 생각보다 무게감이 높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구조를 콘크리트나 석재로 만들게 됐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위화감이 되게 클 거예요. 하지만 조적 건물은 주변의 건물과 매우 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친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다른 못던 마감재, 유리와 그리고 합판이나 나무와 같은 콘크리트 같은 재료와도 매우 잘 어울리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적 건물을 가지고 한 건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콘크리트 면에 처리한 곳과 조적 이렇게 두 개를 대비시키는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흑색 벽돌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조적 건물 자체에 유리창을 매우 크게 내서 공간을 활용도를, 조망 효과를, 그리고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건물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리의 자연스러운 썬팅과 조적의 이 색깔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점이 최근 들어서 이런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장점이고요. 이 건물이 사실 밤에 보면 불이 켜져 있으면서 이 건물 자체가 틀을 갖고 있어서 어떤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장사하는데 혹은 상업하는데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건물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생긴 건물 요거 마치 조적같이 보이지만 요 건물 하나하나에 다 타일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조적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을 이와 같은 타일과 같은 것을 붙임을 통해서 그런 미적인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손쉽게 마감을 하는 건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 사실 요 빨간색으로 한 포인트를 조금 얘기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요것은 사실 콘크리트 기둥이고요. 빨간색으로 한 것은 요 건물과의 조화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의 디자인까지 연계해서 개성을 더욱더 극대화한 아주 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조적 건물 말고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전통적인 마감재 있죠. 바로 석재입니다. 조적만큼이나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된 피라미드가 먼저냐, 조적이 먼저냐, 석재가 먼저냐 할 정도로 사실 역사에서 매우 오래됐고요. 이 석재는 아시다시피 무게감이 매우 크고 육중합니다. 그래서 주로 관공서, 그리고 학원, 학교, 병원 등과 같은 좀 다소 분위기 있는 건물에 많이 외장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석재를 외장재로 쓰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석재라는 것은 사실 무게가 매우 크고요. 석판을 그냥 건물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정하는 틀 혹은 트러스, 앙카 같은 재료를 통해서 붙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 트러스와 건물 사이가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비어 있는 부분에 물이 차거나 혹은 차가 들이받게 되면 돌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꼭 유지 보수하는 자재를 가지고 계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색깔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되면 되게 눈이 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비슷한 색을 그때 시공할 때 구하지 않으시면, 석재는 사실 한 큰 돌 원석에서 켜켜이 돌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돌 그 판만 따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유지 보수 자재를 충분히 넉넉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도 석재의 큰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노출 콘크리트에서 석재까지, 그리고 조적 벽돌, 노출 콘크리트의 도장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커터널, 그리고 금속 판넬까지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 건물 투자 비법 5번째, 외장 마감 파사드 앤 레이어 1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